제가 환자분들한테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실제로 톤을 밝게 해주기 때문에 토닝이 맞는데 원장님 이런 얘기는 좀 민망한데. 민망이요? 뭔데요?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요. 아니 요즘 날씨를 보면 겨드랑이 까만 게 너무 신경 쓰여요. 근데 그거 여름에 그런 고민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거 혹시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이쁜 느낌을 추구하는 원장 이용석입니다. 자, 여름이면 민소매, 수영복 같은 옷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게 있죠. 바로 바디 색소 침착입니다. 괜히 좀 거슬리고 남들이 볼 것 같은 그런 부위들 많죠. 특히 요즘엔 아이돌 겨드랑이처럼 맑고 깨끗한 피부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시술, 바디 토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소 침착은 얼굴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겨드랑이, 비키니 라인, 팔꿈치 부위, 허벅지 안쪽, 무릎 등 여러 부위에서 색소 침착이 따라올 수가 있죠. 얼굴은 자외선 때문에 올라온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자외선 안 쪼이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원인 중 하나는 속옷이라든지 피부 접힘 같은 반복적인 마찰 자극이 있을 수가 있고요. 팔꿈치는 대부분 이렇게 팔을 이렇게 기대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기겠죠.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면도를 좀 하잖아요. 면도, 왁싱 또는 각질 제거나 스크럽 또는 염증 후에 색소 침착도 따라올 수가 있죠. 그 외에 또 가장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습도예요. 겨드랑이라든지 허벅지 안쪽 같은 경우 습도가 높잖아요. 습한 곳에는 색소 침착이 따라올 수 있다. 겨드랑이나 비키니 라인 같은 데는 원래도 다른 데보다 좀 까맣다고 하던데 맞아요? 약간 좀 어두운 편이죠. 털이 나는 부분 있잖아요. 겨드랑이라든지 성기 주변이라든지 중요하니까 털이 나는데 털이 나니까 습하고 습도랑 마찰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자, 좀 특별한 원인들도 있는데 임신성 색소 침착이 있어요. 임신성 기미가 있는 것처럼 임신 중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가지고 겨드랑이나 배꼽 주변 등이 좀 까매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호르몬이 정상화되고 즉 출산 후 수개월 내에서 옅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요? 바디 토닝이 있습니다. 바디에 생긴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레이저 시술이죠. 물론 토닝하면 얼굴에 사용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받는 얼굴 미백 토닝을 바디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멜라닌 색소를 깨트리고 분해를 해가지고 대식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먹음으로써 피부톤을 좀 더 맑고 균일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표피부터 진피층까지 색소가 자리한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파장과 다양한 레이저로도 시술이 가능하고요. 피부 상태나 피부 갖고 있는 톤 그리고 색소 농도에 따라 개인 맞춤형 시술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종에 따라서 피부 톤 자체가 다르잖아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우리 같은 아시안들도 있는데 이런 피부 톤에 따라서도 레이저 강도라든지 모든 거를 좀 다르게 들어가야지 잘못하면은 위험한 화상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요. 여름철 시술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술 중 하나입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1회만으로는 이 색소가 한 번에 확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반복 시술이 필요하고요. 보통 그래서 시술 횟수 같은 경우는 최소 5에서 10회 정도 추천드리고 간격은 2주 정도 텀을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바디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굴만큼 미백 크림을 발라준다든지 로션을 발라준다든지 하는 신경을 쓰질 않잖아요. 그래서 얼굴보다 효과가 좀 적게 나타날 수가 있고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미처럼 색소가 따라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좀 강하게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은 거의 없는데 이게 검은색의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색소 침착이 따라오는 곳은 약간 우리가 털이 좀 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면도를 안 했거나 하면은 검은색인 털에 특징적으로 반응을 해갖고 더 따끔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디 토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레이저 제모를 받아주시거나 면도를 하고 오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피부가 예민하거나 또는 레이저 제모 받고 바디 토닝 같은 날 해도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닝 레이저는 굉장히 저자극 레이저예요. 그래서 어떤 시술 후에도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받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바디 토닝 자체가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바디 토닝을 받다가 가끔 모낭염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모낭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드셔야 돼요. 근데 이 항생제는 임신에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디 토닝 자체가 임신 중에 받으면 안 되는 시술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바디 토닝 시술은 임신 중에 받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정답이고요. 그럼 저 임신 중인데 바디 토닝 받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굳이 지금 받으실 필요 없이 혹시라도 모낭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출산하신 후에 토닝을 받는 건 어떠냐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압력기에서도 색소 침착이 따라오는데요.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악기 하시는 분들 턱 밑에 색소 침착 따라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또 자전거 오래 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의자가 누르는 그 부위가 또 색소 침착이 따라오신 분들 많은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바디 토닝도 효과가 좋지만 그 피부결이 좀 밖에 있는데 유리아 크림 같이 각질을 좀 제거하는 로션 같은 걸 좀 바름으로써 각질을 좀 제거하시고 그 후에 색소 침착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바디 토닝을 받아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바디 토닝으로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실제로 톤을 밝게 해주기 때문에 토닝이 맞는데 얘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타고난 톤보다 더 밝아지긴 쉽지가 않습니다. 팔 안쪽이라든지 허벅지 안쪽 같은데, 즉 자외선을 거의 안 쪼이는 데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내 원래 피부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 팔 안쪽 피부톤보다 더 밝아지긴 쉽지가 않고, 타고난 피부가 밝았는데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어두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토닝으로 좀 많이 밝아질 거고요. 타고난 피부가 좀 어두우신 분 같은 경우는 토닝으로 밝아지는데 한계는 있다. 즉 톤을 정리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술 후에는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다만 뭐 겨드랑이라든지 허벅지 안쪽 같은 경우는 애초에 외부 노출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으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죠. 그리고 토닝 받은 후에는 마찰, 각질 제거 같은 걸 좀 피해 주시고 면도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습을 잘 유지시면 좋지만 역시나 습한 부분 같은 경우 굳이 따로 보습은 필요 없고 오히려 좀 건조감을 유지시켜 주는 게 좋죠. 습도가 높아서 색소 침착이 많이 따라오신 분 같은 경우는 뭐 곁담 주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땀이 배출되지 않게 해서 습도를 낮추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디 토닝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겨드랑이든 팔꿈치든 누구나 은근히 고민하셨을 거예요. 뭔가 사소한 것 같지만 피부톤이 조금만 정리돼도 옷 입는 기분도 자신감도 달라집니다. 자신있게 손들 수가 있겠죠? 바디 색소 침착으로 고민하셨다고 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본인에게 맞는 계획으로 안전하게 시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예뻐지실 겁니다.